안녕하세요. 이학년 비반 김다정입니다. 이번에는 10주차 초미치기 공학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좀 3번이나 좀 독학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려요. 근데 저도 오늘 아프리카 TV가 계속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번 뜨더라고요. 다 방송하기도 눌렀고 멀티캠까지 다 해서 이제 녹화만 하면 되는데 이유가 없이 자꾸 그렇게 창이 떠가지고 좀 오후에 일찍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결국은 자정이 넘어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라이트캠을 사용하려다가 또 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다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컴퓨터도 껐다 켜고 뭐 다시 나갔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도 그래서 밤 12시에 정말 이제 기운이 빠져서 진짜 이번에 이거 한 번만 더 제거해보고 해보자 해서 그래서도 안 되면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딱 이제 놔버리려고 하니까 다행히 녹화하기가 되더라고요.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그 긴 영상을 1시간짜리 영상을 3번이나 다시 하시면서 교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힘들고 막 시험 들고 그랬는데 잘 넘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 같은 경우도 선행학습이 없는 줄에 제가 찍지 않은 줄을 깜빡하고 이제 제때 못 올린 점을 반성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밀리지 않고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주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 이제 오버된 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배우고 첫 번째 종류였던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다르게 지대치의 이제 치근이 유지력이 조금 약한 경우 두 개 내지 보통 두 개를 많이 연결을 하지만 두 개 뭐 이상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지대 치근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치하게 이용되는 것도 그렇고요. 뭐 파셜 덴처, 오버 덴처 다 사용이 가능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스터드 어태치먼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유지력이 약한 이 치근들에 연결하여서 힘을 좀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환자분의 남아있는 치근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을 경우는 스터드 어태치먼트가 더 좋은 것이고요.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약할 경우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기가 좋지 않기에 차선책으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 어태치먼트가요. 그래서 치근의 상태가 좋을 경우는 스터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4개가 지대 치근이 남아있을 때 상태가 좋은 아이가 2개 있고 나쁜 아이가 2개가 있다면 괜히 4개를 다 연결할 경우는 나머지 상태가 좋은 두 치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함께 교합을 받다 보니까 식방압을 받다 보니까 약해지기가 더 쉽거든요. 추후에 손상도가. 근데 이제 워낙 치조골의 흡수가 심하고 이제 치근의 동요도도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럴 경우는 각자 개개별로 스터드를 다는 것보다는 바의 형태로 다는 것이 훨씬 유지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대치의 치주 건강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보면 조금 더 악화가 된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또 환자가 위치를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건 착탈이 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저작 시 안정감과 심미성 이런 거는 당연히 오버덴처의 장점에 다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속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 위에 상부 보철물을 이제 바 형태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목 효과입니다. 치아가 좀 치근이 약하더라도
4개, 뭐 2개 이상의 치아를 연결해서 부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잔존 치아의 수명도 진짜 얼마 이제 살리지 못하는 예후가 좀 오래가지 않는 치아들도 어떻게든 살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큰 단점이라면 다른 스터드나 마그네틱에 비해서 이 바 같은 경우는 치주 조직과 가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청소가 잘 안 되면 잇몸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장착할 때도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아프다고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이게 치아가 남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잇몸이 워낙 연조직이다 보니까 칫솔들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고 애로사항이라고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치과에서도 교육을 또 잘 돼야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오버덴처에 사용되는 어태치먼트의 비용이나 그 만드는 제작과는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좀 나오고요. 수직 악간거리에 의해서 선택의 제한이 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골육수가 있으시고 치아가 상하가 물리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식사를 하시려고 하시면서 자꾸 이제 처음에 이제 구치부가 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앞니로 이제 점점 식사를 하시다 보면 환자분들의 수직 고경이 점점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교합을 다시 회복하면서 수직 고경을 올릴 때 이제 위아래 둘 다 총이치인 경우는 적응하시긴 힘드시겠지만 고경을 높이기는 더 어떻게 보면 편한데, 이제 바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경우는 이 고경 높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상의 선택으로 이제 높이를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치료 전에 이제 구강 내 지대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치근 부위가 많이 캐리어스가 심해서 이거는 이제 위에 뭐 보철을 씌워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지만 뿌리 부분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만을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하고 이 두 치아의 치근 부위를 연결하는 이 벌을 설계하여서 거기에 이제 양형의 메일 파트를 제작하고 의치상 내면에 피메일 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지대치가 이렇게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클래스프를 걸어서 제작되면 측방압이 치관의 상부에 위치돼서 굉장히 이 치아를 머리를 자꾸 흔드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지대치에 손상을 많이 주게 되죠. 측방압이 가해져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치아가 튼튼하더라도 더 오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아 머리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뿌리 부분에 장치를 넣어서 여기서 유지를 얻고 제작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네, 이렇게 저희도 설명을 드려서 이제 치과에서 루트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권해드려요. 보통 하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총이치로 제작을 하게 된 경우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틀니가 정말 겉돌고 많이 놀아요. 위에보다 더 아래가 정말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힘들어 하시고 이물감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아래의 하악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견치 부분이 루트가 건강할 경우는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렇게 바의 형태로 제작해서 권해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실제로 제작 후에도 환자분들도 만족도도 많이 높다고 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반정밀형으로 고무 부분에 이제 피메일부에 장착되는 그걸로 저희도 임상에서 많이 그 부분은 많이 봤던 부분이라 굉장히 좀 친숙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치아 머리가 깨끗하고 상태가 좋더라도 머리 부분을 제거하고 치근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훗날 이 치조골의 흡수나 이런 면에서도 더 좋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 어태치먼트 적응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에 견치에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구치 쪽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능은 그리고 바 어태치먼트는 완합형과 비완합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따로 용어를 바 조인트 타입과 바 유닛 타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완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조인트 타입이고 완합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유닛 타입인데요.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완합형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렇게 하얀색 지금 잠시만요.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나중에 레진 전입될 때 이 아이가 함께 들어가서 이 공간만큼은 운동이 허용되는 것이고요.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것이고 여기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바 어태치먼트 내 좀 아래쪽 보시면 공간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능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걸 본 거고요. 또 분류를 슬리브가 하나만 있는 경우와 2개 이상인 경우로 분류합니다. 싱글 슬리브하고 멀티플 슬리브. 그래서 싱글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건 더블 바 조인 타입이고요. 바가 직선으로 제작되고 잔존 치근이나 치아가 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직선으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도 또 있게 됩니다. 우선은 싱글 같은 경우는 정중선에 평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치부, 양쪽 구치부 치조제에서 이 연장선 부분에 닿는 부분 함께 되는 부분으로 수직으로 발을 연결하게 됩니다. 전치나 구치부에 직선이 되도록 설계해야 되고요.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구부려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이 꼭 구부려서 이렇게 설계만 되어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치조정과 좀 자연스럽게 이행되려면 곡선형도 이게 크게 무리가 없다면 나쁘지 않을 텐데 제작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힘을 받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대체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는 이제 바가 이렇게 경사져서는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대치 높이가 지금 다른 경우 제작을 위에처럼 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지 부분 같은 경우도 어태치먼트는 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용 기구를 이용해서 안에 지금 피메일 부분이 어느 정도 헐거워졌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모아줘서 좀 유지력을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슬리브는 사진에서 보시면 위에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바 슬리브를 여러 개 끼울 수 있고 치조제 외형에 바를 구부려서 여러 개 지대치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플이라고 하고요. 라운드 바에 이제 라이더 어태치먼트를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대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나와 있던 사진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앞 시간에 스터드 어태치먼트에서 이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배웠던 것과 똑같이 화이트, 옐로우, 레드 순서대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력 떨어졌을 경우 다시 이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피메일부고 이 부분은 교체가 가능하고, 네. 임상에서도 다른 어태치먼트보다 좀 더 활용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사가 조작하기도 쉽고 교체도 바로 해서 해드렸던 것 같아요. 패턴 레진 이용해서. 임플란트에 이용된 하이더고요. 제작 과정은 이제 왁스업을 해서 코팅을 제작을 하고요. 이제 주조를 통해서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플라스틱 뻘을 여기 왁스 코팅에 부착을 해서 네, 제작을 하게 해야 완화평이 제작이 됩니다. 사진이 컴퓨터가 인식이 좀 잘 안 돼서 제가 원하는 페이지로 지금 사진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프루도 달고 이 상태로 주조를 하면 주조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사이만큼 공간이 보이시나요? 네. 다이에 시작을 해보고 연마를 했고요. 연맛이 이제 과다 연마는 바와 라이더의 적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적합되는 부위는 굉장히 조심해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연마도 결국은 삭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메일 들어갈 부분도 함께 시작을 한 거고요. 라이더가 이제 끼워져 있는 걸 보셨죠? 여기 석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착탈이 가능하게 되고 완납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세팅 툴을 이용해서 이제 라이더를 위치상 내면에 위치시키는데요. 임상에서도 이거를 교체할 때도 똑같이 저 세팅 툴을 이용하게 되고요. 라이더 바를 이용한 완성 시작된 오버덴처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청소도 잘 해줘야 되는 거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 같고요. 보관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블버 어태치먼트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방금 주조해서 얻어진 것과 네, 모양에 다시 적합을 하고요. 사진이 인식이 자꾸 느리네요. 그래서 바와 치조제 간의 간격을 보기 위해서 왁스 위치를 먼저 또 제작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둘 사이를 솔더를 통해서 네, 붙여서 제작을 하는 게 정밀령이었습니다. 반정밀령은 플라스틱으로 피메일부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솔더 후에는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쿨링 벤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유지력도 강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결국은 떨어지겠죠. 오래 사용을 못하고. 똑같이 메몰과 왁스워시 동일합니다. 일반 주조, 메몰 소환 주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연마시에는 바와 라이더 부분의 결합이 중요시되므로 그 부분은 또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 10주차 어태치먼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